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제14장 과도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도 현상은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다시 변한 상태의 정상 상태로 이르는 그 기간을 과도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회로별 과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도 현상은 수식이 경우에 따라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든 수식을 유도하는 것보다가 결과식을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 회로별 과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L 직렬 회로에 대한 과도 회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R과 L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으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압식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원 전압은 각 부하, 즉 저항과 인덕턴스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IT 플러스 L DT분의 DI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 본다면은 S분의 E는 RIS 플러스 LS IS가 되겠죠. 자, 그럼 각 항에 S를 곱해주면 되겠죠. S를 곱해준다면은 SR 플러스 LS 제곱에 I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고차황 S 제곱에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각 항을 또 L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분의 E는 S제곱 플러스 L분의 R이죠. L분의 L로 나누고 있으니까 L분의 RS의 I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압식을 전류에 대한 일반식으로, 일반해를 구하기 위하여 전류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 곱하기 S의 S 플러스 L분의 R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분모를 보시면은 분모가 AB분의 1, A 곱하기 B분의 1, 이런 형태는 부분 분수의 전개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형태의 부분 분수 전개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부분 분수 전개식으로 나타낸다면은 여기서 B가 S 플러스 L분의 R이고 A가 S죠. 그래서 S 플러스 L분의 R 마이너스 S 하면 S가 없어지면서 뭐만 남아요? L분의 R분의 1만 남죠. 그래서 L분의 R분의 1 곱하기 A가 S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그래서 B분의 1이니까 S 플러스 L분의 R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L과 L이 약분이 되니까 R분의 2 IS는요, R분의 2에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L분의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IS식을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면은 IS는 다시 원래의 시간 함수로 바뀌겠죠. IT는요, R분의 2가 상수가 되고요. S분의 1은 1이 되겠죠. 1 마이너스 S분의 L분의 R은 2의 마이너스 L분의 R의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 전류 IT의 일반식을 구했고, 시정수 타우, 시정수입니다. 시정수 타우는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죠. 그래서 특성근 L분의 R분의 1이니까 R분의 L이 시정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봤습니다. 전류의 일반해 R분의 2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의 T 해서 그리고 시정수는 R분의 L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도 과정을 모르셔도 RL 직렬회로의 IT의 일반해와 시정수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를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와 시정수는 서로 같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정수는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은 오래 지속이 되죠. 오래 지속이 된다. 시정수가 작다면은 과도 현상의 지속 시간이 짧다라는 것이 과도 현상에 소멸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시정수와 소멸 시간이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C 직렬 회로에서도 R과 C를 직렬로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류 IT가 흘러서 전압식으로 나타내 본다면은 RIT 플러스 C분의 1의 IT의 DT가 되겠죠. 자, 이 식은 기본식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면은 S분의 2는 RIS 플러스 CS분의 1의 I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을 S를 곱한다면은 E는 SR 플러스 C분의 1의 IS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고차항이 지금 S로 봐서 고차항이 SR이 되겠죠. 그래서 고차항의 차수를 1로 나누라. 그럼 양변을 R로 나누면 되겠죠. R분의 2는 그래서 R 플러스 R로 나누니까 RC분의 1의 IS가 되겠고, 전류의 일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류식으로 나타내 본다면은 IS는 R분의 2 곱하기 R에 여기 S는 이제 얘가 이렇게 돼야 되네요. S가 있어야 되지. R만 있고 S가 빠지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S 플러스 RC분의 1분의 1이 되겠죠. 1. 자, 이것을 역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면은 R분의 2에 S 플러스 RC분의 1은 E 마이너스 요게 RC분의 1의 T가 되겠죠. 이거 기본식이죠. IT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의 일반 해를 구했고요. 그럼 시정수 타우는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RC분의 특성근이 RC분의 1이죠. 분의 역수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RC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RC 직렬 회로에서 과도 현상에서 IT의 일반해와 시정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기서 뭐 다른 사항은 없죠. 전류 IT가 R분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시정수는 RC분의 1의 단위, 시정수니까 단위 세크가 단위가 되겠죠. 다음 LC 직렬 회로에 대한 과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역시 전압식을 알아본다면은 LC니까 그래서 L DT분의 DI가 되겠죠. DT분의 DIT 플러스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면은 S분의 2는 LS
IS 플러스 CS 분의 IS가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 S로 곱한다면은 E는요, LS 제곱 더하기 C분의 1의 IS가 되겠죠. 자, 고차항의 상수를 1로 해라. 그럼 L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래서 L분의 2는요, S의 제곱 플러스 LC분의 1의 IS가 되겠고, IS는요, L분의 2 곱하기 S제곱분의 루트 LC분의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LC분의 1이 1분의 1인데 여기서 우리가 식을 어때요? 변형을 하기 위해서 루트 LC분의 1 곱하기 루트 LC를 하면은 사실은 LC와 LC가 약분이 되니까 1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L분의 2 곱하기 루트 LC 곱하기 S제곱 플러스 루트 LC분의 1의 제곱분의 루트 LC분의 1. 자, 요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가 사인 AT 형태가 되겠죠. 역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면은요. 그래서 이 형태로 바꾸어서 식을 변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L 곱하기 루트 L분의 1 곱하기 루트 LC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여기서 C분의 L 분의 E 곱하기 S제곱 플러스 루트 LC분의 1의 제곱에 루트 LC분의 1이 뭐가요? IS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뭐로 한다고요? 역 라플란스 트랜스폼을 한다면은 IT는요, 루트 C분의 L분의 2에 사인 루트 LC분의 1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T의 뭐를 일반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에? LC 직렬회로에서의 전류의 일반해는 그래서 IT는 루트 C분의 L분의 2 곱하기 사인 루트 LC분의 1의 T가 되더라 라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압 방정식에서 전류 IT는 루트 C분의 L분의 2 사인 LC분의 1의 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IT가 어때요? 결국은 사인 함수가 됩니다. 사인 함수가 된다는 것은 이 진폭의 크기가 달라져서 그렇지 이런 웨이브에서 끝도 없는 웨이브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불변의 진동 전류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R과 LC가 직렬로 연결해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전류 IT가 흐르게 될 거다. 자, 그러면은 전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E는 각 부하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죠. 그래서 RIT 플러스 L DT분의 DIT 플러스 C분의 1의 IT, DT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전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면은, S분의 E는, RIS 플러스 LS IS 더하기 CS분의 1의 IS가 되겠죠. 자, 그럼 각 변에 이제 S를 곱해 준다면 혹은 이 전압의 분모를 이항을 한다면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E는 그래서 RS 플러스 LS 제곱 더하기 C분의 1의 IS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S의 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L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L분의 2는 S제곱 플러스 L분의 R 더하기 LC분의 1의 I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 I의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류로 식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IS는 L분의 2 곱하기 S제곱 플러스 2L분의 L분의 R, 여기서 L분의 R 플러스 R, 요 S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S가 있어야 돼요. L 플러스 2L분의 R의 제곱 더하기 LC분의 1, 요게 2L분의 R제곱이 완전 제곱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과한 거죠. 그래서 없던 것을 넣었으니까 빼줘야 되죠. 2L분의 R의 제곱분의 1과 같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L분의 2에 S 플러스 2L분의 R의 제곱 플러스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2L분의 R의 제곱의 제곱으로 둘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베타라고 준다면은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1을 해준다고 해도 같아지겠죠. 왜? 베타와 베타가 약분하면 1이 되니까. 자, 그래서 L분의 2 곱하기 베타분의 1에 S 플러스 2L분의 R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분의 베타가 되겠죠. 자, 이제 역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면은 IT는 L분의 2의 베타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LRT의 사인 베타 T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물론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특성근이 안 나타나니까 베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는 L분의 2의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2L분의 R의 제곱분의 1에 2 마이너스 2L 2L분의 RT의 사인 곱하기 사인 루트 LC분의 1에 마이너스 2L분의 R의 제곱의 T.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하기 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특성근, 이 특성근을 앞으로 빼서 사용을 한다면 부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AC분의 1이 이제 제로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진동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진동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자, 여기서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 제로보다 크냐? 제로보다 크냐? 제로보다 작으냐? 제로와 같으냐에 따라서 LC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은 역시 제로보다 크다는 거죠. 자, 여기서 LC를 이항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L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C분의 1이 큰 경우는 비진동이고 2L분의 R의 제곱이 LC분의 1과 같다면은 임계진동이 되고 작다면은 진동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었습니까? 특성근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지워보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2L분의 R의 제곱의 LC분의 1인 경우가 R제곱이 4LC보다가 4 곱하기 C분의 L보다 큰 경우, 즉 R이 2 곱하기 루트 C분의 L보다 큰 경우에 즉 같은 말이 된다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L분의 R의 제곱이 LC분의 1 비교하기 위하여 같다는 것은 그래서 R의 제곱 2L의 제곱은 L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R의 제곱은 2L의 제곱이니까 4L의 제곱 곱하기 LC분의 1이 되겠죠. 그럼 L과 이 제곱이 없어진다면은 4 곱하기 C분의 L이 R의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것에서 요 식이 나왔고, 다음 이 식은요, 자, 제곱을 이항을 한다면은 R은 루트 4 곱하기 C분의 L과 같아진다. 자, 그럼 2 곱하기 루트 C분의 L과 R이 같아지죠. 그래서 결국은 2L분의 R의 제곱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얘기가 R의 제곱이 4 곱하기 C분의 L과 같다는 얘기, 그리고 R이 2 곱하기 루트 C분의 L과 같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시험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같다라는 거. 그래서 RL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서는 이 특성근이 근의 이 전류의 식에서 진동 상태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2L분의 R의 제곱이 LC분의 1과를 이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가 있었다. 자, 어떻게 해요? 크다면은 비진동이고 같다면은 인계 상태고 작다면은 진동 상태다. 그런데 이 식은 결과적으로 R제곱이 뭐하고 같다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C분의 L을 해서 얘가 제로보다 크냐 제로하고 같으냐 작으냐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식에는 요 식을 대입을 해서 풀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계산을 풀게 될 거예요. 그럼 RLC 직렬회로에서 이 식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도 과정은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 됐습니다. 저렇게 유도를 하니까 자, 이러한 특성근에서 진동 상태를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진동 상태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제14장 과도 현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